자, 이재명 대표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보다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러니까 법정 공방 2라운드에 지금 막이 오른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 이번 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올해 지연되어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 지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서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항소하게 되면요,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3 원칙 이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633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그 선거 같은 경우 이번에는 2022년 9월 기소가 됐는데 1월에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633 원칙이 안 지켜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안 지켜진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는 지켜질 수 있을지, 이게 관심거리인데 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법에 있는 해야 한다거든요. 저희가 해야 한답니까?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는 그 수범자인 판사들에 대해서 네.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건데 이게 절차 규정이다 보니까 또 그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저런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입증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네.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운영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 등 힘 있는 분들은 충분한 저 부분에 대해서 수범자로서의 그 판사가 지키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는 거죠. 예. 뭐 본인의 재직 기간을 다 채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머지 일반인들 경우에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 규정이 어느 정도 지켜져 가요. 그러니까 결국 안 지켜지는 분들은 여러 가지 힘 있는 분들이 저 부분을 안 지켜지게끔 증거 신청을 할 때 소송지휘권 행사가 조금 더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미는 소송지휘권 행사를 좀 평등하게 해라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강행 규정을 가급적 지켜달라는 의미 속에는 누구는 지켜주고 누구는 안 지켜주고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다소 부적절한 증인 신청,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지휘권을 좀 확실하게 지켜달라 이런 취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3개월 내에 내년 한 2월, 2, 3월 경에는 2심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개월 내년 6월까지는 이 재판 확정 판결이 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장의 아마 소송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설주현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증인을 뭐 더 신청을 한다든가 그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걸 안 지켜질 경우도 발생합니까? 실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1심 선고 재판이 항소심까지 3개월 내에는 저도히 끝날 수가 없습니다. 3개월이 너무 촉박해요. 예. 일단은 이게 그 항소를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다고 하니까 예. 보통 우리가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마 7일째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당이 되고 이제 재판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한 20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이미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 재판은 보통 이 법원에서 보니까 워낙 이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걸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을 보통 1, 2회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소심을 하면서 뭘 할 것이냐를 사전에 다 검찰 측,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게 전부 다 이것을 준비를 하라는 것을 하는 기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통 3개월 다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아마 예상은 보통 한 2심이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대법원은 언제 기일을 잡을지 잘 모르니까요. 뭐 대법원까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항소심은 저는 3개월은 좀 힘들 것 같고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지켜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 1심을 2년 2개월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충분히 많이 했고 1심 때도 공판 준비기일을 수차례 했어요. 근데 공판 준비기일을 그렇게 수차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록이 방대하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증인들을 상당히 들어준 것 같고 1심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소송 계속 중인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가게 되면 저는 사실 재판을 지연시킨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거는 3개월 이내 지킨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가혹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게 1심까지 오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다 이미 증인들을 확인한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면 더 늦어지면 이게 이제 지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같으신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더 그렇습니다. 많은 더 예. 증인을 요청할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아니 상황. 그런데 증인을 요청할 만큼 다 요청을 했어요. 예. 김문기 씨 몰랐다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특히 백현동 관련해서는 22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갔습니다. 22명의 그 관련된 공무원들 과장 팀장급들 다 갔기 때문에 네. 충분히 증인들은 할 만한 사람 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재판을 좀 끌기 위해서 새로운 증언을 신청을 하면은 그거는 법원에서는 기각을 하면 됩니다. 저 증인 신청을 안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것은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준비기일이 있고 하면 3개월로 부족하다 하면은 그 전에 다 강제 규정을 바꿨어야죠. 3개월 633이 가능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6개월을 하면서 중간에 또 저 판사가 한 사람 뭐 사퇴하고 나가버리고 부장 판사가 네. 이 상황에서 어쨌든 2년 2개월 동안 다 심리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저 4.10 총선 때 그 선거사범들 여기도 633을 적용을 하라고 대법원에서 강력한 형식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거 못해도 3.3은 반드시 지켜야 돼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의제가 왜 중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1심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법원에서라도 빨리 원칙대로 규정대로 해서 빨리 혼란을 매듭을 시켜줘야 돼요.